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TSMC의 3분기 실적 호조와 연말 실적 전망 상향으로 인해 TSMC가 11% 상승하며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하락하여 약간 상승으로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오늘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로는 9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는 이미 항공주와 소비 관련 종목들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에 달려 있으며 그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오늘도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지수부터 분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S&P 미드캡 400 MDY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4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 상승세가 중형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 상승이 끝날 때까지 중형주에 계속 주목할 예정이며 오늘 소량이지만 중형주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S&P 500은 오늘 약간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돌파한 지지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TSMC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아 약간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돌파한 지지선을 유지하며 금요일에 최고점에 가까운 지지선 위에서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서로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드디어 저항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돌파했지만 아직 최고 저항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시장의 흐름이 소형주까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된 신호일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소형주가 횡보하고 있지만 지지선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형주의 상승이 중형주에 이어 천천히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주와 비트코인의 상승이 너무 빨리 일어난다면 그건 공격적 상승장을 넘어서 투기적 상승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하며 매도의 관점보다는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지속적인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UPRO는 이번 주 내내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2배의 레버리지인 SSO를 조금씩 모아갈 계획입니다. TQQQ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지만 UPRO와 달리 더 큰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USD 오늘 TSMC의 상승 덕분에 그저께의 하락을 거의 회복하며 다시 최고점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SD 역시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총정리에서 다뤘지만 반도체 ETF인 SOXL과 USD는 2배, 3배 레버리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SOXL은 아이스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반면 USD는 여러 인덱스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배, 3배의 레버리지 ETF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SOXL은 현재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TSMC와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SOXL보다는 SMH나 USD 같은 ETF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상승한 72로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탐욕적인 심리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탐욕 상태라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되고 완전히 하락 모멘텀이 나타난 후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인 UPRO, TQQQ, SOXL에서는 아직 매수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며 USD 역시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SO나 QLD와 같은 2배의 레버리지는 시장이 횡보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TLT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군이 현재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LT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이 규칙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보고 소량 매수했는데 역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TLT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손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금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주식들은 비교적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당분간 피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당금 관점에서는 여전히 훌륭한 주식이므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는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너무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트레이딩보다는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은 매력도 유지해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횡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테슬라는 매력도 5위에 위치해 있으며 실적 발표를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실적 발표 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실적 발표 전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중에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지만 완벽한 돌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이며 현재 매력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섹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TSMC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오르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유틸리티는 오늘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나중에 상승에도 좋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 모멘텀 1단계와 2단계 넘어갔을 때 각각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고 저는 적립식으로도 반도체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을 때 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새벽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돌파를 보여줬지만 현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9월 19일에 매수를 했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근에 돌파했을 때 매수했어야 합니다. 어쨌든 TSMC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고 계속해서 상승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약간 쉬어갈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보험 섹터 ETF인 KIE를 매수했다고 공유했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횡보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주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과 모델이 제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돈이 가는 대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공격적 상승장이기도 해서 매수를 실행했는데 현재 결과가 매우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이 보유한 주식 중 하나인 첩가 오늘 큰 돌파를 보였습니다. 저는 돌파 초기 시점에 바로 매수했는데요. 장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매수한 이유는 갭 상승이 아니라 약간의 상승을 통해 견고한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게 상승한 보험주는 Travelers TRV입니다. Travelers는 갭 상승을 보이며 매우 강력한 상승을 기록했고 보험 섹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Travelers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주식들 중에서 갭 상승과 하락이 있었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스톤은 오늘 갭 상승을 보이며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블랙스톤의 매수 기회는 지난 3달 동안 많았고 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다소 부럽지만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랙스톤은 부동산 관련 회사로 특히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Elevance Health는 현재 S&P 500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놀라웠다면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고 매도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갭하락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한 분들은 트레이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 은행인 트루스는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며
지난 3달 동안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다른 주식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그널을 이용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SSO를 매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S&P 500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SO는 S&P 500의 2배의 레버리지 ETF인데 시장이 횡보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제 개인적인 투자 방식이며 최근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했습니다. 오늘 모멘텀 주식으로는 워렌 버핏이 보유한 취업 주식을 매수했고 중형주 지수에도 소량 투자했습니다. 또한 HQI가 돌파 시그널을 보였기에 이를 매수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오늘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며 S&P 500 ETF VOO, 나스닥 ETF QQQM, 반도체 ETF SMH, 그리고 월배당 ETF JEPQ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투자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SCHD를 150주 정도 모았고 DZRO는 51주를 보유 중입니다. SCHD에는 약 400만원, DZRO에는 약 300만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달간에 비해 매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된 주식들도 이미 과도하게 오른 경우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어갈 때는 시장 흐름을 기다리고 다시 돌파하면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의 포모에 빠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당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